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적질 12월 29일에 찾아뵙는 서호석입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무안공항 그 비행기 착륙 사고에 대해서 재난을 당하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큰 참사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100마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견뎌내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그 참사가 일어난 엄중한 시기에 사고 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적 구호와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 악마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글을 씌를 수 있다는 그 머릿속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저번에 그 자기가 본인이 같이 했던 호영호제 하면서 같이 일했던 그 김문기 씨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에도 그때도 물론 이맘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차이는 나지만 그때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산타복 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춤추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이런 사람의 목숨 따위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 들었죠.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나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게 또 실무진 탓을 합니다. 실무진이 잘못 올렸답니다. 이미 글은 올렸고 삭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상처가 난데 소금을 뿌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 유족한테 상처를 났는데 거기다 또 소금 뿌렸죠. 또 이번 참사에 그 참담에 있을 상심에 있을 그 유가족들한테 또 이런 행위를 해서 소금을 또 뿌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괜찮습니까? 언젠가는 당신들의 그 아픔에도 소금을 뿌릴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범죄 사실 숨기려고 대통령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몇몇 옆에 떨거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다 다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때 사람이, 국가의 그 기능이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국가의 그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탄핵시켜버려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더불어 악마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라고 왜 가장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일탈하고 싶고 또 한번 풀어지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살고 싶지만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원래 가장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이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술 취해서 자기가 하고,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면 가장이 되지 말았어야죠. 국민들을 돌볼 생각이 없었으면 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그 결정도 술 취해서 내린 결정입니까? 원래 아버지들은 술을 함부로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취해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술에 취해 있습니까? 가정도 그런데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결정 내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 계엄은 왜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참고 있었어야죠. 모든 거를. 가족을 생각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참고 있었어야죠.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죠.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해서 막 결정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과 같은 암울한 이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도 지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할 겁니까? 그 이재명 대표 하고 그 악마들하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따르는 이 사람들 지지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디 무슨 외국에 나가서 했을 때도 누가 술이 거기서 나누는 술이 술 취하라고 주는 술입니까? 그럼 거기서 물 마신다고 제로 콜라 마신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만큼 그 자리는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고 항상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를 올릴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의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온갖 기회주의자들만 반치고. 어저께 그 광화문 집회에 가가지고 알죠? 윤상현 의원. 그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딸하고 결혼했다가 전두환 대통령 끝나니까 이혼하고 또 쓱 있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딸랑딸랑 하다가 또 저기 하고 그다음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쓱 거기에 또 붙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다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거기다 큰절하고 이제야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좋으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또 가지는 못합니다. 왜? 거기에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가서 삽니까? 북한의 참상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살겠냐고요. 여기에서 자기의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만 정치적인 이익만 달성하려고 나불나불 거리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를 핑계 삼을 뿐이라고요.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런 그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그 쏠리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그 앞길만 모색할 뿐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거기 자통당에 입당해야죠. 국민의힘 그만두고 자통당에 들어가면 자통당에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거기 의석 한 석 있다고. 근데 왜 못 갑니까? 거기서 큰절하고. 김민전 의원이 옛날부터 다녀서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분 진짜 그분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석한 줄 알았는데 전혀 명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일반적인 걸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유통일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계엄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지 않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엄 다시 해야 된다는 데 가서 거기서 같이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우리 모든 거 다 이렇게 지어버리고 계엄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때 그 계엄이 잘 됐던 겁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2024년 이 대명천지에 그 계엄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통일당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잖아요. 계엄. 그러면 거기 가서 큰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어울리고 시닥거리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은 자유지만 때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윤상현 의원은 어느 쪽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면은 또 어느 쪽에 가고 또 손바닥을 비비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쪽에다가 큰절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분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투표했던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손등을 찍어야 됩니다. 누가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괴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에 가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안 가고 도대체 여기가 남아서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도대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갖고 하면 되지. 참, 뭐 미친 거야? 제2의 계엄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시닥거리고, 아휴 참나. 그리고 또 그 김영현 변호사 누구더라? 박주현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김영현 변호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도 자유통일당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참사가 계획된 거랍니다. 기획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변호사를 뽑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객관적인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한 판단을 하고 사리분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변호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법조계에 있어야지 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통일당 사람이에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 변호사랍니다. 이 사람이. 이 내란 이거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기획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선거도 같이 외치고. 그러니까 온갖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사고가 제대로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저번에 비상계엄 났을 때에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이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그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게 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 지도자 따위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얘기란 말이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건 나중 얘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기획된 거라고 얘기하고 저 더불어 악마들의 대표라는 사람은 사고는 안중에 넣었고 정치적인 선동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무슨 이득을 보자고 어떤 나라를 우리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자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저번에 그 김문기 처장인가 뭐 그분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나와서 춤추고 지랄할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핑계 대잖아요, 남 핑계. 아, 실무진의 실수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죠. 뭐 무슨 얘기 또 기억 지금 안 나는데.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써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뭐 얘기했잖아요. 실무진의 실수라고. 아, 자기를 표시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또 실무진의 실수라고. 저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무슨 고양이가 뭐를 잘못 눌렀다고 좋아요를 잘못 눌렀다고 그런 얘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리고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러면 나는 엄청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참. 일단 그 썩어빠진 생각들을 하고 썩어빠진 계획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고 젊은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정답입니다. 정권 교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 밥에 그 남을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민주당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세대교체, 민주당도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이쪽 국민의힘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이 구태, 이 썩어빠진 구태에 이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
다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고 다 탑골공원으로 보내버리고 어디 공원 같은 데 가서 노시라고 해버리고 교체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여러분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대 교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그 마음이 절실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황망하게 사고를 당하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정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과 친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지적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